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합니다. 행정론은 이제 3교시, 즉 세 번째 과목의 두 번째 영역으로 보는 시험이죠. 그래서 많이들 또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조금만 정리하시면은 매우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영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교재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 해놓고 일반 행정, 사회복지 행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원에 광의의 행정,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회복지 행정이 뭔지 먼저 봅시다. 사회복지 행정. 플러스 원에 있는 내용부터 잠깐 봐요.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공공 민간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적 조정적 노력이다. 그 다음에 협의 행정은 민간 기업 및 시설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 행정관리자의 행동관리 행동을 말한다. 일종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하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간접적인 실천 방법인데, 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다 접고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앞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뭔지 배웠잖아요, 그죠? 사회복지 정책.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집행을 했었었죠. 그런데 자, 이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사회 누구?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 자,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로 뭘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그걸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더라. 다시 한번,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건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만든 거예요. 이 정책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야 되잖아. 그렇죠. 정책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것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 즉 주민들 입장에서 받는 것이 되어져야지. 그렇죠, 여러분. 자, 그 정책을 이런 서비스로 바꾸는 그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더라. 그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 조직이에요. 사회복지 행정 조직.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가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 요양시설, 상담시설, 그렇죠. 자활시설, 다양한 사회복지 조직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대한 서비스를 뭘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조직체들이야. 그 조직들이, 그죠? 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을 그냥 받아다가 그걸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로 바꿔놓는 게 그런 조직들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린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뭘 배울 거냐면, 자, 이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행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리죠, 관리. 그러니까 자, 우리 행정론에서 공부할 내용이 뭐냐? 이건 조직 관리하는 방법 배우는 거야. 사회복지 행정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배우는 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조직 관리 방법에 관한 얘기들 주로 이제 이 행정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정 과정을 이제 굴릭하고 어휘기라고 하는 사람은 포스드 코르베라고 표현을 했어요. 포스드 코르베. 그래서 이 P가 기획, 그다음에 조직화, 인사, 그다음에 지시, 조정, 좀 이따 다시 공부할 겁니다. 리포팅, 보고, 그다음에 재정, 평가. 이게 조직 과정인데 이 조직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행정론은 시설장, 즉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의 제일 우두머리, 그게 시설장이죠. 우리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즉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이런 서비스, 국가 정책을 갖다 놓고서 어떻게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그 조직체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 시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설장이라고 하죠. 즉 시설장이 뭐 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이 사회복지 행정이다. 시설장이 하는 일 공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제일 잘 공부를 해둬야 돼, 이게 사회복지 행정론이. 왜? 우리 전부 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다 뭐 할 겁니까? 조직 시설장들이 되실 거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여기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을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참 모호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각각의 교재를 집필한 이 교수님들의 책을 모아서 우리와 같은 이런 참고용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사회복지 행정을 굉장히 협의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 거고 시험에도 협의적 관점의 사회복지 행정 얘기만 시험 문제 나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행정을 좀 광의적으로 보면 조금 넓게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일이야. 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야. 광의적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 얘기 지금 왜 하냐면은 이런 광의적 개념 하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서로 비교했었을 때 이때 일반행정이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일반행정. 무슨 행정? 일반행정. 이건 뭐냐면 같은 정부 조직이야. 조직이되 사회복지 행정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 부서 안에 재정경제부, 그렇죠? 지금 말이 뭔가 틀린 것 같아. 뭐 국토해양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 행정 조직은 아닌데 뭐하죠? 행정 일을 하고 있죠. 관리를 한단 말이야.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자신들이 맡은 해당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죠. 그 조직들이. 그걸 일반 행정으로 보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있어서의 행정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행정은 시설장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일반 행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 시설장이 하는 일이야라고 보는 건 뭐지? 그거는 사회복지 행정을 협의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린 협의적 관점으로 봐야 돼. 계속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런데 단 한 군데 뭐냐면은 광의적 관점으로 볼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을 서로 비교하라라고 했었을 때는 광의적 관점으로 봐서 그때는 뭐지? 사회복지 행정하면 이건 보건복지부나 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어떻게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을 집행 수행하는 조직체들에서 벌어지는 행정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됐어요? 일반 행정이라는 것은 그 복지부, 여성가족부 뺀 나머지 조직들이 하는 것들, 그렇죠. 재정 관리를 하는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라든지, 국토교통부죠.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문화관광부 이런 데들이 하는 행정을 뭘로 보면 된다? 일반 행정으로 보면 된다. 자, 복잡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들이 뭉쳐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 행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여러 학자들의 의견, 뭐 논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관련 책들을 쓰죠. 책들을 쓰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우리는 참고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야. 어쨌든 제 얘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인데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회복지 행정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거나이징 즉 조직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을 건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거야.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도덕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본다. 그래서 서비스 그 행정 조직이 제공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행정 조직하면 복지관 생각하면 돼요.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술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래야 되겠지.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성의 모호함은 가치와 이익에 있어서 갈등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충되는 조직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이 조직 요원과 서비스 대상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전달 과정이 핵심되고 사회복지 조직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함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지식, 이거 중요해. 자,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회복지 행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몇 프로, 2%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했었을 때 그 행정의 대상은 인간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지역사회 주민이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갖고 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놓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제대로 세워놓고 그 목표를 그대로 달성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야. 그죠? 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리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웠을지라도 이 가변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해 준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이해되죠?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굉장히 모호하고 또 조직이 사용하는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도 개별화돼 있어. 너무 사람마다 다 틀려. 즉 어떤 특정 지식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변화돼? 그 보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된 기술들을 자꾸 써야 돼. 이 행정조직, 복지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목표는 모호하다. 다 2%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해서 목표 달성의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하는, 즉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완전하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조직의 특징, 행정의 특징을 물어요. 그러면 뭐가 불완전해, 뭐가 미달돼 있어, 뭐가 안 돼 있어 이러면 그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사회복지행정 조직은 항상 어떻다? 2% 부족하다를 머릿속에 담고 접근하셔야 돼. 왜? 그 재료, 즉 행정의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어떻게 된다? 주로 전문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복지관 같은 데 관장님들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지신 분들 죄송한데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제대로 된 실적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요새는 뭐 장기 요양기관도 워낙에 많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만 갖고서 사회복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충우돌입니다. 좌충우돌. 뭐 별의별 문제가 다 터지죠.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그걸 공부하고, 즉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그걸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 이념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직 운영을 해야지만, 즉 시설장이 돼야지만 그 행정이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전문가죠, 전문가. 그렇죠. 요새는 그게 안 되니까 뭐 별 난리들이 다 일어나. 별 난리들이.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잖아. 무슨 노인 학대, 뭐 또 뭐야, 뭐 평가 점수 낮어, 뭐 공공 횡령, 뭐 별 뉴스거리들이 다 나오죠. 어디서? 복지시설에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가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는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증 제대로 갖추고, 그렇죠? 공부 제대로 하고 기술 제대로 쌓고 경력 제대로 만들어야 돼. 낙하산이 아니고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서 전문가가 돼야지만 어떻게 제대로 된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문가 역할을 요구한다.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뒷다 높다. 이 환경에 관한 얘기 우리 공부할 겁니다. 뒤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과업 환경하고 일반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에 많이 의존해요.
의존합니다. 뒤에 가서 공부합시다. 자, 지역사회와 관련된 책임진다. 왜?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 붙어 있어? 지역사회에 있고, 국가가 만든 사회복지 정책을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 즉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로 바꾸는 일을 하거든. 그렇죠. 우리 뭐 복지가 아니고 뭐고 실상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불려지는 사회복지 조직들이 어디 붙어 있느냐를 가만 보면 전부 다 어디 붙어 있어? 지역사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의 차이점. 이게 이제 일반 행정의 차이점인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학자들의 정의 읽어보시고 사회복지 행정 유형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별 쓸데없는 거고요. 행정의 영역 읽어보시고 사회복지 행정 용어의 필요성 읽어보시고 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 비교. 이건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항상 시험 문제 일반 행정 얘기 나오면 그럼 이건 빨리 거시적 관점으로 봐서 이때 사회복지 행정은 보건복지부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그렇죠 문화관광부 사회복지 행정하고는 사회복지 행정하고는 다른 정부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라 그랬었어요. 공통점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사용하며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책에 더 가까워 사실은 정책에. 그래서 대안을 만들고 가치를 적용해서 미래를 예측하죠. 그렇죠. 개인 및 집단이 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정이다. 지식과 기술이라는 판에 박힌 활용이라 보다 창의적인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자 목표를 공의라고 공의 퍼블릭 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자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시험 문제는 공공의 의지라고 나왔어요. 공공의 의지 뭐라고요? 공공의 의지. 이게 퍼블릭 윌이에요. 자 여러분 정부 부서들 즉 정부에 있는 사회복지 조직들이나 또는 일반 행정 조직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뭐한다? 공공의 의지 즉 국민이나 또는 국민이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바라는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죠. 전부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공의 의지가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자, 관리 운영 객관화 인적 자원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 유지하고 개개 조직원들의 지위와 인정뿐 아니라 조직의 목표 이런 것들 관심 갖는데 차이점은 사회복지 행정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의 차이점 생각하시면 돼.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인 인간은 그 자체가 투입 요소인 동시에 결과된다. 영유아, 보육대상, 아동, 미혼모, 비행청소년, 빈곤노인 등이 이렇게 예고. 상당 케이스 매니지먼트, 집단 사회사업 등과 같은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의존도가 높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그죠? 이런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달을 정당하기 위해서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어진다. 가정위기, 아동폭력, 긴급한 의료 문제 등 사회복지사들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과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된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 뭐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및 특성, 뒷다 중요해. 지금 여기 2회만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뒷다 많이 나와서 이거 줄게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관리자가 있어요. 조직관리자. 사회복지 조직에 이 조직관리자님이 계신데 이 조직관리자가 사회복지 사업법상에서 뭐야? 시설장이죠. 이 시설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그 조직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나아갈 방향이 전혀 틀려져요. 이해되죠? 자, 그거를 조직관리자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념. 자,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관리자 즉 시설장님들이 되셨었을 때 지금 4가지가 등장하는데 4가지의 이념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더 중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방향성이. 자, 그게 뭐냐면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접근성. 자, 조직관리자가 갖춰야 될 이념 4가지. 다시 효과성, 기억합시다.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한 번 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자, 효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조직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조직의 목표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복지관을 만들었어. 복지관을 만든 이유는 뭐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복지관 만든 거야. 그게 조직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자, 효과성이라는 것은 원래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조직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든지 뭐 해야 되는 거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관리자의 의지라고 보면 돼. 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돼, 나는. 자,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는 뭐냐면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조직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조직이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져야 돼. 다시 뭐라고? 다시 조직의 목표는 두 가지로 봐요. 보통 어떻게 돼? 첫 번째 성과. 성과라는 것은 이 목표하고 아주 직관되어져 있는 건데 뭔가를 자꾸 내놔야 돼. 결과물을 내놔야 돼. 복지관에서 뭐 서비스를 제공했었을 때 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지고 욕구 충족이 있어줘야 되죠. 지역 주민들의.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동시에 그 조직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즉 자원을 받는 거죠. 후원금도 받고 지자체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가져야 돼. 그게 유지야. 자, 잘 봐요. 이 성과와 유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목표 달성, 효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설장 이념이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두 번째가 효율성이에요. 자, 효율성은 항상 얘기 드립니다. 이것은 재정, 돈하고 관련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조직 관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야 돼. 무슨 소리냐? 투입되어지는 재원이 있고 이 투입되는 재원에 비례해서 산출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투입보다 산출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야. 적은 돈을 들여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산출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그게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세 번째가 형평성인데 형평성은 자, 이런 거야. 지역 사회에 다양한 주민 계층이 있었을 때 자, 보시면은 그 주민들 중에서 동일한 욕구, 무슨 욕구? 동일 욕구를 갖고 있는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 복지, 그러니까 이 조직 관리자는 이 시설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주민한테는 어떻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역 주민을 놓고 A라고 하는 주민, B라고 하는 주민 둘 다 배고파. 밥 한 공기 먹으면 여기도 밥 한 공기 먹으면 어떻게 돼? 배고픈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자, 복지관 관장 즉 시설장은 어떻게 하냐면 형평성적 이념을 적용한다면 얘한테도 밥 한 공기 주고 얘한테도 밥 한 공기 줘야 돼요. 뭔 소리냐? 너는 밉다? 그러니까 너는 밥 안 줘. 너는 이쁘니까 밥 2개 줄게. 돼, 안 돼? 안 되지. 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양과 수준 역시도 어떻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성? 형평성이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딥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접근성. 자, 우리 조직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 접근성.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특히 우리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예를 들어서 노인 주 야간 보호 센터 같은 게 있어. 그런데 이거를 떡하니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공장지대. 공장지대는 노인들이 안 살지요. 그렇죠. 거긴 젊은 사람만 살아. 거기다가 떡하니 갖다 놨어. 그렇죠. 그럼 뭐야? 접근성 문제에서 노인들은 배드타운, 다 이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사시는데 그런 노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야간보호센터 하나를 만들어도 노인들이 밀집해서 많이 사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떡하니 만들어 놔야 돼.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생각해야 되죠. 뭐냐? 자,
우리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루에 1인당 100만 원. 이러면은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편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접근성이에요. 자, 네 가지. 자, 이 중에서 이 효과성과 효율성 이념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 선별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선별주의. 우리 선별주의, 보편주의 어디서 배웠죠? 이거? 예, 정책론에서 배웠었어요. 형평성과 접근성을 묶어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주의. 됐죠? 예.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내용에 방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 내용을 갖고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과 필요성. 이게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인데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은 클라이언트다, 바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된 기술 사용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기술 써야 된다.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조직 내 목표가 애매하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 놓았을지라도 어떻게 돼? 인간이 그 목표대로 가주지 않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도 모호하고 기술이나 또는 지식에 있어서도 불확실하고 그렇죠. 2%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상호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효과성, 효율성, 척도가 어떻다? 굉장히 부재하죠. 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측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성을 져야 되고 결과의 무형성. 뭐냐면 사회복지 조직이 생산해내는 서비스는 다 무형의 서비스예요. 무형의 서비스. 그렇죠. 우리가 제공하는 것과 무슨 공장에서 만드는 인형이나 공장에서 만드는 어떤 물품이 아니죠. 우린 전부 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그 무형의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변화 상태,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상담을 했어요. 이거 무형의 서비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결과는 변화인데 그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뭔지를 어떻게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는데 그거를? 그래서 결과의 무형성,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거다. 왜?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 행정이라고 하는 일은 관리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배우셨던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그렇죠? 뭐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법을 우리가 행정에서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간접적인 실천이다. 됐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트래커가 얘기했던 사회복지 행정의 원칙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 번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를 냈던 출제자는 뭐죠? 에라 이거 하나 틀려라 이러고 문제를 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편안히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가와 사회복지 행정 과정입니다. 행정가가 이거죠. 조직관리자, 우리 법에서는 시설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가는 사회복지가 가져야 될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과 동시에 일선 사회복지사를 지도, 감독할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겸비한 3차원적인 능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시설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고도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설장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 행정 이 체계들이, 조직 환경들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지금. 민간들이 들어와서 뭐 장교양 기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람들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생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 만나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사명감을 잊으시면 안 돼요. 행정가 역할 별로 중요치 않고, 자, 사회복지 행정가의 관리 행동 읽어봐 주십시오. 책임 있는 관리자의 특징,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조직의 구조와 직원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는지를 평가해야 되고 어떤 행정 통제 기제를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행정 과정, 행정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드 코르베 잠깐 했었어요. 즉 국가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사회복지 행정이었었다. 그 과정을 포스드 코르베라고 하면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얘기했었어요. 예, 이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행정론을 강의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시설장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꿈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유능하고 멋진 시설장이 한번 돼보자. 그걸 학습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